대표님 인터뷰 시작하는 거라고요. 네. 먼저 간단하게 대표님 어떤 우리 일을 해오셨고 또 루이 테크놀로지를 창립한 배경하고요. 어떤 아이템으로 집중적으로 사업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거 벌써 꿈만 같아요. 벌써 5년 정도 된 이제 스타트업이고요. 루이 테크놀로지는 기본적으로 AI 음성 공유 플랫폼에 대한 국내에서는 아마 1등 기업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AI 음성 관련해서 뭐 음성 인식, 음성 더빙, 뭐 음성 변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음성 공유 쪽입니다. 음성 공유. 예. 그래서 아마도 컨퍼런스, 세미나 이런 데서 가면 이제 무선 송수신기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바이어 미팅할 때도 많이 쓰고. 네. 그게 기존에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한 300명 오시면 300개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회수하고 반납하고 나눠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남이 썼던 거 또 쓰니까 또 좀 그렇고요. 그리고 코로나니까 사실은 나갔던 거 회수하면 세척해서 또 다시 줘야 되잖아요. 일이에요, 일. 그리고 또 거기에 배터리 들어가니까 또 충전해야 되고 매일매일 충전하다 보니까 1년쯤 지나면 또 충전 안 되는 애들이 이제 튀어나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스마트하게 스마트폰을 좀 활용을 하자라고 해서 참석자가 현장에서 그냥 QR 클릭만으로 발표자가 얘기하는 모든 내용 안내하고 강의하고 통역하고 가이드하는 모든 내용을 본인의 이어폰으로 주변 소음 없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방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무선 송수신기가 필요 없이 컨퍼런스, 그룹 투어, 뭐 프레젠테이션, 뭐 체험학교 뭐 이런 형태들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다른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 자기 거를 이제 QR 찍어서 네네네 몇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이스 싱스라고 하는 보이스 팀즈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이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고 오늘 기사를 내려고 했던 사실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셀카 톡톡이라고 하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장비인데요. 이 파우치 하나만 있으면 저는 그날 행사를 다 준비할 수 있어요. 송수신기는 무선 송수신기를 알루미늄 가방에다가 해외 나갈 때 나눠 들고 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 장비 자체가 초소형 무선 기지국 역할을 합니다. 무선 기지국. 예, 얘가 그러면 무선 와이파이를 통해서 국제 표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가서도 마음 놓고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석자들은 꼭 스타벅스 가서 와이파이 연결하듯이 여기에 연결만 하면 축구장 가운데서 끝에서 끝까지 제가 오늘 안내하고 가이드하고 통역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그냥 이 장비 하나만 이어셋 꽂고 네네 별거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게 초소형 무선 기지국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와이파이로 연결만 하면 이 장비가 이제 와이파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에그 같이. 예. 그러면 제가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가 있으니까 이것만 있으면 저는 오늘 행사할 수 있는 게 끝난 겁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전시회 돌아다닐 수도 있고 뭐 북촌 돌아다녀도 되고 뭐 해외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서도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저는 그냥 움직이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쉽고 편하게. 그리고 참석자들은 이제 본인들 스마트폰 갖고
꼭 카페에 가서 와이파이 연결하듯이 연결만 하면 네,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앱 어플리케이션 실행만 시키면 끝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오늘 루브르 박물관 안내를 맡고 있는 이상호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안내하고 가이드하고 통역하는 내용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렷하게 들으실 수 있고요. 가지고 계신 에어팟 통해서 주변 소음 없이 뛰어다니는 애들 상관없이 들으실 수 있고, 저하고 제가 스피커로 얘기하면 세 발자국만 떨어지면 잘 안 들려요, 사실은. 거기 막 사람들 많아서. 저하고 함께 이동하시면서 들으시겠습니다. 저하고 함께 북촌, 남산, 남대문 시장, 면세점, 그리고 경복궁까지 쭉 같이 투어하면서 오늘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Welcome to Korea. Thank you for coming. It's the Welcome to Korea. We wish to your the HD high quality is the audio voice is using is the voice things. No more is the application. No more device. Just using your smartphone. Thank you. Let's go. 이것만 있으면 저는 안내 가이드를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행 통역 같은 경우, VIP 동시 통역 같은 경우가 요거 하나만 있으면 바이어들이 몇 명이 오든 제가 이렇게 조용히 조곤조곤 얘기하면 제가 번역하는 내용도 다 들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공장 전압 같은 거 할 때도 제가 라이브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해외 나갔을 때도 로밍을 안 해와도 그냥 와이파이는 공짜거든요. 그냥 연결하시면 제가 오늘 안내하는 내용을 다 들으실 수 있죠. 이게 보이스 팀스입니다. 네. 이 제품이고요. 이거는 제가 아마 이메일로 이미지 보내드렸을 거예요. 네. 그 보이스 클라우드라는 건 또 다른 개념이에요. 네. 요거는 일단은 소그룹 15명에서 한 7명 정도 이제 한계가 좀 있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막 300명씩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컨퍼런스 같은데 가면은 막 300명, 100명 이래요. 1000명짜리도 있고 막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디바이스도 필요 없이 그냥 스마트폰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다 필요 없이. 네, 다 필요 없이. 대신 얘는 데이터망을 사용하니까 통신사가 유심은 꽂아야 돼. 그러니까 해외 나가면 얘는 유심도 없어도 되고 해안가 뭐 옥상 꼭대기 지하실 어디 가도 상관없는데 얘는 폰은 터져야 돼요. 데이터망 쓰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이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벤트를 만듭니다. 제가 오늘 투어한다, 아니면 뭐 경복궁에서 뭐 한다 이렇게 해놓고 고객한테 제가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초대장을 보낼 수도 있고 이메일이나 문자로 그 초대장을 보낼 수 있고 옆 사람한테는 그냥 이렇게 QR 보여줘도 돼요. 한번 찍어 보실래요? 네, 하면 끝났어요. 그럼 초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라이브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 지역이나 뭐 상관없어요. 사실 데이터망을 쓰니까 좋은 점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거리에 제약이 없어. 지구촌 어디 가도 돼요. 그래서 인원의 제한도 없고 거리의 제한도 없고 대신 데이터 써야 돼요. 근데 이런 방식이 이제 기존에 그 줌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화상 전용이고요. PC에서 쓰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전화로 쓰는 건 이제 스카이프 또는 카카오 그룹콜 뭐 이런 형태인데 걔네들은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4명
6명만 되면 꺽꺽거리잖아요. 예, 예. 저희는 30명까지도 30명 이렇게 버스 투어 아니면 단체 학습, 수학 여행 또 아니면 컨퍼런스 300명 no more limit. 그래서 이렇게 음질도 깨끗하게 제가 오늘 저는 이제 얘 에어팟 있겠죠. 네네.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맡고 있는 이상호입니다. 가지고 계신 초대장 링크만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옆 사람한테 QR 보여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안내하고 강의하는 내용이 별도의 어떤 음향 시설 없이 또렷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밑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질의응답도 하고 제가 오늘 안내 강의도 할 수 있는 솔루션이에요. 요거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 같이 이제 버스 여행객들, 그다음에 뭐 속초, 부산 앞바다, 인천, 송도, 뭐 저쪽 그 전라도 하는 쪽에 가이드가 요거 하나 갖고 그냥 얘기만 하면 참석자들은 이제 네네. 그냥 밥 먹고 똥 싸는 여행이 아니고 그래도 가이드가 스토리를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해주고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앞선 솔루션으로 제공해요. 아, 그렇죠. 네, 카카오톡은 비교하지 마세요. 후져요. 그러시면 현재 요 AI 이제 음성 그러니까 네, 팀즈나 클라우드가 이게 클라우드고요. 네 가장 많이 요즘 보급되어 있는 분야는 어느 산업 분야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이제 그 여의도 동시통역학원 센터, 네네. 그래서 통번역 센터 아니면 투어 그 뭐라 그럴까요? 체험학교 쪽에 이제 많이 쓰고요. 보이스 클라우드는 이제 여행사,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자전거 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단체 그룹 투어 하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컨퍼런스 하는 코엑스, 그다음에 킨텍스 이런 데서 이제 사용을 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여행사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유럽이 60배가 더 크고요. 그죠? 미국은 200배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외 사실 저희가 코트라 통해서 이제 해외 수출하는 용도로 좀 컨셉을 잡아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국내 수요도 적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삐꾸가 되긴 했는데 사실은 여행 활동 그리고 미술관, 박물관, 문화 관광이 요즘 추세니까 아마 점진적으로 많이 쓰지 않을까. 그리고 요 보이스팅스는 이제 해외 여행 아웃바운드 쪽에서 이제 많이 쓰기도 하고 통번역 센터에서 이제 바이어 수행이라든가 공장 견학할 때 쓰는 용도로 일단 포커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 이렇게 셀카톡톡이라고 하는 솔루션인데요. 네네. 요거는 이렇게 카메라 방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스타트만 눌러주면 여행 크리에이터나 해외 여행 가서 영어는 하잖아요. 다들 한국 사람들 똑똑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이거 다 쥐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 와이파이 연결 안 했다. 얘도 데이터망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어나 아니면 일본어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요거는 이제 요럴 때 쓰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항 가는 길이 어딘가요? 여기 메뉴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식당 가서 주문할 때 또는 공항에서 버스 타는 거 노선 물어볼 때, 길 찾기 할 때, 그다음에 친구 만나서 같이
뭐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중국어가 안 되고 영어가 안 되니까 대부분 다 못 쓰냐면 구글 번역기 네, 그걸 뭐냐. 또는 팝하고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네, 근데 네. 걔들 보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재밌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만든 이유가 해외 바이어 때문에 그래요. 제가 수출 상담에 가서 막 독일 애들 만나고 스페인 애들 만나고 막 포르투갈 애들 만나는데 아, 이 새끼가 영어를 알아듣는 것 같긴 한데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알 수는 없고 막 이럴 때 요거 이제 보면서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시간 어떠신지 그리고 우리 제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뭐 그렇게 계속 그냥 이렇게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번역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보여주고 너 누르고 나 보고 이러지 말고 셀카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같이 보면서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바이어 상담 같은 거 대화록 같은 거 이렇게 자동으로 기록되거든요. 오늘 주고받은 내용도 얘가 모든 음성 메시지를 글자로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낼 수 있게 공유해줘요. 그러니까 대화록도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죠. 그럼 요거는 이제 이것도 어플을 까는 건가요? 예, 요건 어플을 까는 까는 겁니다. 거. 예, 이런 게 이제 저희 자체 기술이에요.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서 음성을 해당되는 다국어 번역으로 바꿔서 해당되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서 얘기하니까 훨씬 더 즐겁죠.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레스토랑 가서 이 집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요? 그러면 웨이터한테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매운 거 안 먹어요. 그런 거 영어로 하기가 좀 그래요. 예? I'm the little bit is the no spice is please 뭐 이러고 앉아 있고 아유 지금 그냥 한국어로 얘기하면 얘가 알아서 해주는데 그냥 그러니까 요 셀카 톡톡은 네 출시된 지가 어느 정도? 지난주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얘가 앱스토어에서 이제 다운로드 순위가 좀 올라가면 이제 해외 여행 뭐 배낭여행 또 그렇게 맛집 투어 하는 사람들 용도로 아마 최고의 솔루션이지 않을까. 구글 번역기 이 궁상맞게 하는 것보다는 웨이터한테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되고 공항 터미널에서는 그 스튜어디스한테 보면서 얘기하면 되고 저는 양식으로 주세요. 독일어를 못 하잖아요. 이렇게 바꾸면 되거든요. 그죠? 이런 용도로 사실은 무료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AI 언어 학습 모델 엔진을 이제 쭉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가 구글처럼 조그만 회사가 별걸 다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어 모델이 이제 쭉 수집되면 나중엔 진짜 더 끝내주는 게 되겠죠. 음성 제어 명령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현재는 이제 그 번역만. 번역 무료로 보급하시는 네. 거예요. 예. 이게 셀프 카메라. 그 영어로는 셀피 토크라고 합니다. 원래 셀카 톡톡이에요. 이 셀카 톡톡은 이런 서비스 제공하는 게 뭐 아까 같이 뭐 구글 그런 거 말고 구글 번역기는 이게 단순 네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카메라로 네, 비주얼 서로 촬영인데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최초인 거란 말이죠. 네. 이런 게 이제 저희 기술이고 셀카 톡톡은 이 친구가 이름 만들었어요. 우리는 같이 팀원들끼리 서로 합심해서 작지만 글로벌을 지향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셀카 톡톡은 이제 코로나도 풀려서 해외 여행 가는 저희 엄마 생각도 나고 저처럼 수출 상담회 하면서 뭐 독일어 애들, 중국어 애들 영어를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중국 베이징 가서 매운맛 싫어한다고 내가 분명히 영어로 얘기했는데 이 새끼가 전혀 신경 안 쓰지. 왜냐면 자기는 영어 안 하거든. 먹다가 죽는 줄 알았어. 내가 그 사천 가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거서부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 AI 기반의 음성을 인식하고 변환하고 공유하고 처리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는 게 저희 기업입니다. 제 소개 먼저 안 해버렸는데요. 저는 92년도 애들이 정보통신연구원으로 시작을 해서 참여연구원으로 시작해서 저는 정보통신 쪽만 쭉 한 25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국내에서 PC 보급되기 전부터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기 전부터 통신, 전송망, 그다음에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다음에 클라우드,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인공지능, 그리고 요즘 이제 이 친구하고 요즘 메타버스도 준비하고 있고 국내에서 사실은 IT 인력으로는 진짜 가장 로우 레벨에서부터 지금 어플리케이션 단까지 이제 사스 서비스도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셀카톡톡이 AI 언어 모델로 사실은 사스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거예요. 말은 의리의리한데 그냥 번역 앱이에요. 약간 특별한 조금 더 사람들이 즐겁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루이테크놀로지는 회사 이름이 사실은 애초에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요. 그 정성스러울로 이로울이라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없던 이로운 기술은 기본이고 정성을 다해서 만든다는 정성스러울 루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성으로 이로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글로벌하게 만들고 싶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글로벌 기업 중에서 성공적인 스타트업으로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좀 우리 같은 기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다음에 메타버스 또 이런 아우르는 기술들을 가리지 않고 기술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고객들한테 좀 더 좋은 제품 만들어 가려고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 루이테크놀로지를 창업하신 지가 한 5년 정도. 5년 됐어요. 벌써 어제 같아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 저기 가서 만든 거, 구청 가서 만든 거, 세무사 가서 만든 거 어제 같아요. 스타트업이 5년이 지나면 이제 나름대로 뭔가 이제 안정을 찾았다고 이렇게 여기서 보기는 바라보는 시장이 그런 늘 것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사실은 첫 해서부터 이제 정부 특허 출원하면서 특허도 글로벌 특허까지 포함해서 한 9개 정도 지금 등록돼 있고요. 네네. 특허 출원하고 정부 지원 창업 성장, 창업 도약, 그다음에 창업 선도대학, 그다음에 팁스 이렇게 단계적으로 매년 일단 정부 지원 다 우리가 우수 판정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 관련해서도 우리가 국내 특허, 해외 특허 일단 9건 총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보면은 이제 기술 평가, 그다음에 신용 보증 통해서 저희가 또 우수 기업으로 또 선정돼 있고, 또 여기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저희가 이제 우수 스타트업으로 선정돼서 또 지원도 좀 받고 있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냥. 저희 나라 사람들이 투자도 받고 우리 똑똑하지 않습니까? 엔슬에서 투자도 받고. 우리 사람들 특히 이제 그 연구 개발 인력들이 크리에이티브하기도 하고 머리도 좋고 그래서 손도 빠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긴 해요 기술들은. 네. 근데 그거 못지지 않게 중요한 게 그게 일반 제조업체 보면 양산이죠. 어떤 기술이 나와서 다음에 그거를 양산을 해서 시장에 맞아요. 그게 이제 일반 제조업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맞습니다. 것처럼 지금과 같이 이 셀카 톡톡 AI 클라우드 팀스 다 나오는데 이것들이 그 일반 제조업체에서 이렇게 양산시키듯이 그렇게 널리 보급을 시켜서 정말 요거 제대로 보급이 돼야 또 요거 갖고 있는 사람들 제대로 또 이용하고 혜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신경을 쓰세요? 일단 국내 이제 창진원이라든가 이런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R&D 센터에서도 많이 지원해주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미국 CES라든가 그다음에 스페인 MWC, 유럽 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전시회는 따박따박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바이어들 통해서 저희가 코트라 통해서 이 보이스팅스 같은 건 선주문도 좀 받아서 우수 사례로 일단 선정도 됐고요. 무역협회 통해서 해외 수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오사카, 호주, 또 멜버른, 베이징, 싱가포르, 또 얼마 전에는 타이완 쪽도 계속 일단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일단 해외 수출 쪽은 제가 연구원 출신이긴 하지만 제가 한 절반은 이제 개발 엔지니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가리지 않았고 또 절반은 제가 사업팀 총괄하면서 이제 해외 사업도 좀 했거든요. 직접 하시는 거. 예, 그래서 그다음에 뭐 스타트업 사장이요. 인형 눈깔서부터 봉투 붙이는 것서부터 다 해요. 안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죽기 살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랑스러운 팀 일단은 한 4분 정도 되는데요. 좀 늘었다가 또 줄었다가 막 이러긴 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수출에 좀 더 집중하고 그리고 셀카톡톡 같은 걸로 사실은 좀 한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일단 유저가 생기면 우리도 해외 업체들한테 사실은 투자도 유치할 수 있지만 M&A 같은 것도 가능하거든요. 네. 우리 가진 기술을 통해서 카카오나 구글 애들이 셀카 방식의 이런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 매우 특별한데 그리고 요번에 이제 우리가 AR 방식으로 얘기하면 눈으로 보고 있지만 제 옆에 이렇게 말풍선이 나와서 네네. 이렇게 쭉 글자로 나오는 그것도 이제 내년에 또 출시 예정이거든요. 그런 형태대로 우리는 기술을 담당하고 보급 확대, 매출, 그다음에 시장 확대는 좀 큰 기업들과 같이 좀 하고 싶어요. 코어를 차시고.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기 누구니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성장하려 그러면 20년을 기다려야 돼요. 예. 저 그러면 저 은퇴해야 돼요. 60 넘었으니까. 그 전에 뭔가 폭발적인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혹시 요 세 가지 아이템 웨스턴 시장에 내놨을 때 사용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반응이 좀 어떤가요? 일단은 첫 번째는 약간 특별한데 낯설음. 왜냐면 기존에는 앰프 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앰프가 불편한지는 알지만 사실 지난 10년간 그냥 불편한데도 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익숙해진 거니까. 예, 그리고 무선 송수신기 불편하고 더럽고 힘들고 비싼데 지금까지 그냥 썼잖아요.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다.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건 당연한 거고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라이제이션. 내가 얘기하는 모든 음성을 디지털로 변환해야 나의 소중한 자산으로 바뀔 수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의 가장 인공지능은 사실은 사람의 음성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생각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잘 됐으면 벌써 5년이면 저는 한 매출 한 500억 할 줄 알았어요. 이거 처음에 5년 전에 우리 엔지니어하고 컨셉 잡고 설계해서 하드웨어 디자인, 케이스 디자인, 소프트웨어 스택 진짜 하나하나 같이 올렸어요. 우리 연구소장님하고. 근데 그때 MWC 가서 바이어들한테 제가 39명한테 인보이스를 날리면서 니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샘플 1개나 2개밖에 안 사는 거야. 난 처음에 이 새끼들이 5,000개 발주하면 어떡하지? 막 걱정했거든요. 내가 공장 져야 되는데 이랬는데 이 새끼들이 샘플 1개, 2개 사더니 그때 코로나가 딱 또 걸렸네. 그러니까 이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얼굴을 봐야 얘가 돈을 주고 사지.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줌으로 화상하니까 say hello, 데이비드 기다려, 조금만 있으면 내가 좋은 소식 전해줄게. 그게 코로나 끝날 때까지 연락이 그냥 똑같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막 컨퍼런스들 생기고 이제 막 해외여행 가고 이제 막 해외 투어 이제 맛집 투어 같은 거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저희는 올해를 원년으로 보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좋은 또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스타일 난다처럼 우리도 한 5,700억 정도 딱 한다. M&A 하고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성공적인 스타트업들도 3천만 명 서비스 하는데 30명 갖고 해요. 예, 네. 우리도 30명 이상 키우지 않아도 진짜 조단위 컴퍼니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음성의 유니콘으로 성장할 겁니다. 옆에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네네. 광고도 좀 많이 해주시고 저희 요 이미지 통해서 사람들이 클릭해서 QR코드 넣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셀카톡톡이 아마 일반인 이게 전문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용으로 봤을 때는 보이스윙스는 사실 동시 번역하시는 분이라든가 컨퍼런스 행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보이스 클라우드는 이제 뭐 그룹 투어 여행사 쪽이 이제 많이 쓰는데 셀카톡톡은 일반인들도 사실은 쉽게 쓸 수 있거든요. 저희가 특히 이제 저희 와이프도 이제 50이 한참 넘었는데요. PC는 못하는데 모바일은 저보다 잘해요. 맞아요. 모바일로 우리 다 엄마도 주문을- 그래요. 주문을 휴지도 이제 요거로 사고 다 주문을 했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 생각을 못했는데 비주얼 커머스를 하더라고요. 의사소통은 안 되지만 보고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걸 뭐 알고 하냐 그랬더니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사는 거를 또 떠나서. 그러면은 맞아요. 재밌어요. 마찬가지로 요 셀카톡톡도 아까 이게 비주얼하고 가미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내가 보면서 좀 백화점에 있는 물건을 내가 보면서 어떻게 구매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면 지금은 당장 뭐 말씀하신 정도 사면 되겠죠. 이게 시장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쪽에 터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드네요. 그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이제 요 보이스 팀스 갖고 이제 수원 화성 이제 투어 가이드 하시는 네네. 선생님이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가니까 저는 이제 뒤에서 쫓아갔는데 그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서 손잡고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스피커 앰프로 얘기했을 때는 안 들려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이 앞으로 갔는데 자꾸만 새 거 써야 된다고 최신 기술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들으니까 너무 또렷하게 잘 들린다고 그냥 쫓아가면서 들으면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서 들으면 되잖아요. 전에 이렇게 앰프로 얘기했을 때는 앞에 있어야 되고 앞에 있으면 하나도 안 들리고 시끄럽고 그렇잖아요. 삑삑거리고. 네, 삑삑거리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최신 기술 써보고 자꾸만 사람들 만나라 그랬어. 요즘 세상 진짜 좋아졌다고. 딸하고 같이 그런 것들도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IT 관련된 그 기술이나 정보 이제 가장 최신 부분을 이제 접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IT가 이제 앞서갔다고 하는데 지금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게 이제 요즘 뭐 반도체 같은 경우 저희들이 뭐 원천 기술이다, 원천 중속 데이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IT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2차 전지나 반도체에 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또 기억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이제 글로벌이 됐고 인터넷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도 없어지고 이제 기술의 격차도 사실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누가 더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누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 아이디어를 얼마나 시장에 맞춰서 구현하는가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이 제품 서비스는 이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하고도 사실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실리콘밸리 기업이 아니니까 투자의 한계도 좀 있고 그리고 우리 제품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런칭하는 데에
마케팅력, 세일즈력들이 좀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거칠죠. 나이스하지 않죠. 그리고 이런 성공 사례들을 그래서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력이 기술력이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현재. 네, 정성이 저는 기술적이라고 보고요. 기술은 뭐 저놈이나 나나, 뭐 아마존이나 나나, 뭐 MS나 나나, 그렇죠. 뭐 지네나 나나 어차피 똑같이 AI 엔진 언어 모델 쓰는 건데 뭐 너는 데이터가 많고 난 데이터 이제 시적인 거고.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제품들 만들어 있어서도 대표님이 R&D라든지 연구 개발에 또 직접 이제 또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신경 많이 쓰실 것 같고 또 못지않게 이 기술의 변화 추이라든지 이제 어떤 기술이 어떻게 스며들어서 세상을 바꾸는지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 네, 보면서 눈여겨보고 들어가야 될 있습니다. 텐데요. 그런 분야에 또 그걸 또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분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개발하고 직원들을 뭐 이끌어 가시는지 그 말씀 좀. 생각보다 사회는 많이 변하고 있고요. 네네. 기술은 더 많이 변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고객들의 그 수준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뭐 기술, 사회, 또 뭐 고객의 눈높이, 네. 저는 사실은 그 세계를 다 쫓을 자신은 없고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잘하는 부분에 정말 정성으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프랑스 애들이나 스페인 애들이 기절합니다. 너무 좋다고. 막, 근데 미국 저기 VC 만나도 내가 생각한 건 스피릿이야, 인마. 너무 기술 같은 소리 하는 너 기술이나 내 기술이나 고마고마 하거든. 사실은 마음가짐 그리고 정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그 세계를 다 쫓죠. 그뭐 내가 기술만 한다고 돼요. 뭐 내가 고객 마케팅만 잘한다고 돼요. 결국에는 어느 거 하나 놓칠 수 없이 한 땀 한 땀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한 길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5년 하니까 이제 못하겠어 이제 힘들어. 힘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힘들어. 올해로 인해서 이제 정상적인 이제 활동이 시작이 되고 뭐 학교도 일반 기업도 다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아까 교원이 2000 이제 올해 이제 2023년이 이제 다가오죠. 다가오면은 벌써 내년 계획, 뭐 경영 계획은 세우셨겠지만 23년도에 대표님이 중점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거하고 이루고 그 그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예, 그거 좀 알려주시면. 일단 국내 시장에서는 음성 공유 플랫폼에서는 일단은 1등 기업이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저희가 조만간 싱가포르 가서 이제 기술 선도에 대한 또 마이스 산업에 대한 또 평가도 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CSMWC 통해서 우리가 수출 공급 계약 그래도 $100만 정도는 일단은 그 자리에서 사이닝할 수 있는 그런 일단 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해외 시장을 일단은 끊임없이 노크하고 두들기고 하면서 이제 국내 시장도 자연스럽게 커지지 국내에서 잘 돼서 해외에 나간다. 그거 어려운 얘기예요. 그거 오래 걸려요. 네네. 해외에 자꾸만 두들기다 보면 이제 우리 도와줄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 한국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죠. 미술관, 박물관은 한국보다 저기 훨씬 많아요. 해외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일단은 우리 고객들을 만들어 가는 게 제가 이 기업에서 갖고 있는 소명이고 또 우리 연구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은 우리 기업이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헌신하고 있는 거고요. 진짜 진심으로 말하는데 요즘은 좀 지쳐요. 어떤 기업이 돼 있으실 것 같아요? 향후 뭐 내년 저희는 10년 안에 반드시 조 컴퍼니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하는 1조 매출 그런 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10년 안에 1조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스타트업으로 IT 기업에서 1조 되는 기업 아직은 없었다고 봅니다. 기존에 다
그 하드웨어 기반의 부품 그 양산하는 쪽에 애들 다들 있었고 소프트웨어로 보면은 뭐 네이버, 카카오 이 정도지만 사실 그들은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플랫폼에 거래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저희는 소프트웨어 컴퍼니로 갈 겁니다. 음. 그래서 미국의 세일스포스, 그다음에 뭐 피그마, 어도비 이런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은 아니에요. 또 엄밀히 보면 데이터 기업이죠. 데이터. 예, 음성에 관련된 데이터 기업. 모든 데이터는 또 그것도 오버고요. 저희는 사람이 사람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를 디지털을 통해서 진화시키고 향상시키고 과거의 내 데이터와 미래의 내 데이터를 예측하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리고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다 더 쉽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보고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뭐 뜬구름 잡지만 아닙니다. 이게 사실 다 구체적인 방향성과 기술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허투루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그나마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그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시장과 고객들한테 헌신하고 정성을 다하는 수밖에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잘 만들어서 판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시장에서 검증이 받아야 그게 진짜 좋은 기술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좋은 제품이고. 그리고 한 기술이 성장해서 사라질 때까지 이제 20년을 이제 사이클로 보면 네네. 대놓고 얘기하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도 카카오도 몰랐지만 18년 이제 20년 다 됐어요. 예. 걔도 이제 한 세대 지나서 다음 세대는 카카오톡을 안 쓸 수도 있어요. 이제는 AR, 메타버스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메타가 사실은 20년이 되면서 살아남겠다고 저렇게 1년에 40조씩 뿌려가면서 저 지금 개발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들은 살아남을 거라고 봅니다. 20년 전에 페이스북을 제가 만났을 때 그 전율은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걔네들도 죽기 살기로 똑똑한 애들 모아서 실리콘에서 일하는데도 20년 넘기기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기업은 루이테크놀로지는 지금 시작이에요. 앞으로 20년 안에 우리가 한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테크 기업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겁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대표님이 경영하시려고 한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다 묻어서 나오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 제가 우리 인터뷰를 정리를 하면서요. 이번 인터뷰나 기사를 통해서 대표님이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 그거를 뭐 해서 병정력도 좋고. 네네, 뭐 간단합니다. 다른 건 없고요. 저희 땀 흘려서 정성으로 만든 이 제품과 서비스, 또 클라우드 방식으로 지금 개발이 완료된 셀카 톡톡,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많은 곳에서 사람들과 사람이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히트 쳤으면 좋겠어요. 저도 셀카 톡톡은 너무 이게 접근하기 쉬운 것 같고, 예, 저거는 이제 갖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기계를. 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이렇게 마케팅만 잘 되는 방향이 잘 반응이 좋을 것 같고, 또 그들이 또 이거 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아이템들 만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 키오스크에 늘려다가 예. 키오스크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은 7개 국어를 지원하니 전 세계 누구라도 오셔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우리 프랜차이즈, 우리 맘스치킨은 외국인도 쉽게 공항 터미널에서 오시면 무조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개런티를 하는 거죠. 저 매장 가면 나는 베트남 사람인데 나는 한국 사람인데 가서 쉽게 주문할 수 있다. 저기 쉑쉑버거 가가지고 내가 그 새끼한테 한참 얘기했어. 이놈들이 재밌는 게 있어. 말을 많이 해.
뭐 감자는 어떻게 익혀줄까, 뭐 고기는 얼마나 네, 익혀줄까, 네, 빵 네. 버는 어떻게 할까, 깨 뿌려줄까 막 얘기해. 근데 나중에 알았잖아요. 팁 줄 때까지 얘기하더라고. 얘가 나한테 알고 싶은 게 아니야. 어차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 건데 팁 달란 얘기지. 네, 네. 그럼 짧게 얘기하지 그랬어. 팁 달라고. 그러면 이거면 되냐고. 이렇게 대화하면 되잖아. 이거 보고. 예, 왜 쓸데없이 참깨를 뭐 구워, 넌 참깨 구워서 넣지는 않잖아. 뭐, 네. 하여튼 그런 생각들. 예. 아이고, 확장성이 상당히 제가 물가생이라 잘 모르긴 하는데 네.